force. Also, the numerous civic organizations under it are threatening the identity of our country, a freedom, democracy, which has been preserved through the blood of our national heroes. They are diminishing the meaning of those fighting, which is Taegukgi and the US flag, by calling them far-right extremists. This situation reminds us of the Hong Kong struggle, guys. The people who fought while holding both the Hong Kong flag and the Union Jack, and the propaganda and the mock them, have now disappeared into history. Now we are gradually awakening through the lessons of the history and the determination of President Yoon. President Yoon's martial law was elected many ordered for the people. As a patriotic person of South Korea, I proudly support President Yoon Suk-yeol. To the freedom-loving citizens of the West and the world, please continue to watch, support Korea's fight for the freedom and democracy until the end. Thank you.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외국 분들이 한국 국기랑 왜 미국 국기랑 같이 드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strong, 우리의 강력한 아군인 미국과 그리고 순국 선열들과 그리고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임을 자랑하고, 그리고 저 좌파들이 미군을 몰아내고 싶어하고 미군을 내란군이라고 부르며 그런 실태를 제가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을 수호하고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죠? 어차피 저 친구가 한미동맹을 많이 했으니 우리 한미동맹 한번 외치고 갑시다. 트럼프 대통령 화이팅 한번 합시다. 트럼프 대통령! 화이팅! 트럼프 대통령! 화이팅! 트럼프 대통령! 화이팅!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나가야만이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애기 데리고 온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목숨 걸고 나오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K-애국자 멸공 파이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길바닥 아스팔트에 나온 40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저는 이 몸이 죽어주고 일맨방 고쳐주고 전몽주의 28대 후손 정태랑이라고 합니다. 지금 옆에 서 있는 아이는 올해 6살이 됐습니다. 이 아이와 혼자 다니면 첫째냐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아이는 셋째입니다. 저는 15년 이상을 일본에서 살다 왔습니다. 저는 2000년 초반부터 일본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일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일본 텔레비전에서 김대중이라는 작자가 아무렇지 않게 북한을 드나드는 장면을 자유롭게 언론에서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궁금했습니다. 왜 한국에 이 방송이 나가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일교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 이미 속국이 되어 있고 이 사실을 언론이 발표할 경우 그 사람들은 끌려가서 자동 셀프 자살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일단 자신의 목숨이 이토록 때문에 언론사들은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너는 친일파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교육을 받고 처음에 일본을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본 일본은 저희 한국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모든 복지를 다 챙겨주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피 정말 다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감정을 서로 조작하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감정을 서로 조작하며 늘 우리를 싸움에 붙였습니다. 언론이 하는 일들은 우리를 싸움에 붙이게 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네이트판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팸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못생긴 여자들의 단체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나와서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했던 활동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친일파, 팸이 싸우게 하는 네이트판 이 모든 것들은 공산국가의 조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일본이 동맹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당연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친일파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31일 밤 1월 1일 어제 새벽 계속 이곳에 나왔지만 청년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 왜 내가 이재명 저 개새끼 때문에 이 개고생을 해야 되냐, 차라리 일제시대가 낫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조선이란 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 북한에서 왜 그런 말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경멸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남한은 거지 같고 간첩이 득실득실하다고 북한 주민에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올리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는 저 공산당의 수작 80년 동안 속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속을 이유도 없고 우리는 유튜브라는 미국 회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와 사실을 얼마든지 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벽 길바닥에 밤 10시 반, 밤 11시 반에 일부러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놀랐던 것은 아까 올라오셨던 배인규 대표님의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울산에서, 대전에서 새벽 3시에, 새벽 4시에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젊은 20대 청년들이 모두 뛰쳐나오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팸이들이 만들어놓은 한남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것은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한국 남자 최고다! 한국 여자들 잘 들어라. 잘 들어. 나 애 3명 낳았어. 잘 들어. 자, 요즘 어떤 말을 해? 아, 애기 낳기 싫어요. 결혼하기 싫어요. 몸이 망가져요. 얘들아, 어차피 망가져. 나이 먹으면 다 망가진다니까, 어차피. 자, 저는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머리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여자에게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남자분들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여성분들, 할머니도 계시고 어르신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아줌마고 할머니입니까? 나라를 지키러 목숨을 건 위대하신 여성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계시는 아저씨, 할아버지 많습니다. 그들이 아저씨고 할아버지입니까? 나라를 지키고자 지금 이 시간 목숨을
여자를 잘 들어. 자, 페미니스트 단체? 난 무슨 아이유가 페미니스트도 모르니까 결국은 걔네들이 다 민주당이라는 거잖아. 공산당. 너네 잘 들어라. 잘 들어. 야, 못생긴 것들은 성경 좀 들었구나, 솔직히. 반박할 수 있으면 얘기해봐. 야, 그리고 한마디 더 할게. 얼굴은 고치면 돼. 근데 이거는 못부터 왜 정신!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개혁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을 얻었습니다. 좌파우파의 뇌 구조가 이렇게 다른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 여기 계신 혹시 그 젊으신 분들, 연애 아직 못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절대 좌파를 만나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좌파인데 우파인 척 하는 그런 여시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지 않아야 될,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추궁을 하냐? 너 간접실 앞에 나간 인증샷 있어? 물어보세요. 자, 나라가 이사단이 났는데 여기 안 나왔다? 인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짜입니다. 관저실 앞에 인증샷!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 동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보시죠. 혹시나 그 여자가 외모가 예뻐서 거기 현혹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얼굴은 얼마든지 고치면 돼. 근데 정신은 못 고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탁 좀 할게요. 우파에 계신 똑똑하고 멋진 남성분들은 절대 좌파 여자와 유전자를 섞지 마라! 우리가 살면서 보면 대부분의 우파 쪽 사람들이 많이 당하고 살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언행일치거든. 내가 말하면 그걸로 하는 사람이거든. 그걸 안 하니까 좌파 애들이 사기를 치는 거라고 우리한테.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속았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섞였어요. 지금 우리가 쌀 속에서 쌀벌레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다 청소가 끝났어. 근데 유전자를 또 섞을 거야! 섞지 마! 그냥 우리의 왕국을 만들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요, 자, 10대, 20대, 30대 친구들한테 앉아가지고 계엄령이 어쩌고 탄핵 설명할 필요가 없어. 내가 힌트를 줄게요. 탄핵 찬성하는 애들 있잖아요. 굶긴 애들 있잖아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 그래요. 네,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걸 한마디만 해. 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우리나라가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은 너 인터넷 끊긴다. 어때요? 맞죠? 인터넷이 끊기고 출국 금지가 당을 봐라! 정신을 차리게! 정교적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교육을 이 한국의 엄마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까지 줘가면서 학원을 보내서 애들을 10시까지 가둬놔요. 아니 감옥 안에 가둬놔요. 걔는 언제 생각을 안 해보여. 공산당 생각이잖아요. 죄직 교육이.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병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학원에 애들 집어넣어서 공부시킨다고 여기 못 나온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딸들이 중국 사람들의 발을 딱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생긴 새끼. 와, 진짜 솔직히 진짜 못생겼잖아요. 아니, 저는요, 진짜 못생긴 사람이 싫어하거든요.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못생겼어요. 내가 너 씨발 새끼, 너 이재명, 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잘 들어라. 어? 야, 너 있잖아. 콩나물 2줄 한 김치국 그런 거라도 먹으면서 감옥에서 보내고 싶으면 빨리 지금 한국에서 깜빡 들어가라고! 야, 네가 도망다녀 봤잖아, 씨발 새끼야! 너 한국에서 감옥 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국제심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흡족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남자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여자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남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여자지만 이렇게 목숨 걸고 나와서 목소리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봅니다. 북한은 미사일로 지랄을 할 때 일본에서는 개지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국에서는 모릅니다. 일본이 얼마나 협박을 하는지 한국에서 모릅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 그걸 모르게 언론에서 다 막아놨습니다, 여러분. 일본과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유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휴전 국가의 대통령이 되어주신 것을 너무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야, 연설 너무 좋은데, 한 3분 내로 잘라주세요. 여기 강연진 부분 아니잖아요. 3분 내로 짤막짤막하게 해주고, 아까 욕을 하면 친다, 점잖게 하자, 라는 분이 계신데, 자, 민주주의니까 다 숙여놓읍시다. 자, 욕해도 된다, 손 드세요. 욕해도 된다, 손 드세요. 자, 욕하지 말자, 손 내리세요. 아니, 욕하지 말자도 손 들어. 욕하지 말자! 혼자잖아. 혼자잖아. 저기 한강초교로 가세요. 한강초교 내려가시면 돼요. 거기는 또 아주 강력한 분들이 있어. 자, 그 다음 연사 3분의 짤막하게 음악 하나 듣고, 미안해요. 너무 오래 기다렸죠? 네. 자식들아, 돈이 좋더냐, 나라를 팔아먹고 권력에 미쳤냐. 윤카께서 칼을 드셨다. 이제는 일거의 척결이다. 척결하라 중공의 그림자.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내자. 국민과 함께 정의를 세우리. 대한민국 다시 빛나리라. 선관 서먹가 안 가면 우리가 쳐들어간다. 돈 맞은 국민주권, 중공이냐 국계냐 누구든지 걸려봐. 척결한 내분노의 그림자.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내자. 국민과 함께 정의를 세우리. 대한민국 다시 빛나리라.
개항을 선언하셨을 때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상황이 끝나고 중도 없이 끝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빨리 끝났고 대통령님께서 왜 계엄령을 선언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심이 들어서 살펴보니 이거는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 이곳에 아예 앉을 수 있게 도와주신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청년 새벽을 희생하면서 민노총 이 빨갱이 새끼들과 대치하며 그 새끼들이 밀치고 넘어뜨려도 뒷짐치고 넘어뜨려 볼 테면 넘어뜨려봐라. 저는 한 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앞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게 이제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고해주신 전광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마우신 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이 혹시 해왔는데 어르신 분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맞습니다. 청년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민노총 새끼들이 빨갱이 새끼들이 저희 훌륭한 어르신들 선동해가지고 저기로 가야 된다. 어르신들 같이 있다가 걱정했는데 저기로 가지 않는 거. 자유통일당 목사님, 이원님 목사님이 경찰 분들과 같이 막아주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막았습니다. 성함 불러가지고 못 불러드린 거 죄송합니다.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들이 있어가지고 청년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이 거리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으로 부정선거를 덮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친중 좌파 세력 이재명 중에 누가 이깁니까? 윤석열! 네, 구호로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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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금 이 문장을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저 끝까지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오셔서 정말 감동의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 속에서 각국의 인사 및 언론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한국 내에 일어난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촉구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 어떻게 법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가의 큰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결정권자들은 반드시 사상 검증을 마친 자들이 내정되어야만 하며 이것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벽상은 죽은 벽상이다. 반국가 세력의 끝까지 맞서 싸우자.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끼어서 일어나서 반국가 세력들을 몰아낼 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은 이 대한민국 땅에 발로 칠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 수사를! 이재명 구속!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 끝까지 싸우자!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이 보호하자! 대한민국 만세! 만세! 아니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여기 지금 남성들 많이 와 있어. 미스라 그랬지? 여기 좀 미팅 푸시 좀 하십시오. 자, 두 분이 형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여성이고요. 성남에서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약간의 고민이 들었던 이유가요. 제가 사립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학교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역사를 가르치다가요. 학부모들한테 학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가르쳤고 기었고 다른 학교로 옮긴 뒤에도 여전히 저는 교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세웠던 집단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파가 아닙니다. FTA를 체결했다는 이유로 민노총이 그때도 나섰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한 자도 아니고 지도자를 위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친북이라는 증거가 그들이 지지하는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아닌 모든 것을 욕합니다.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서신 것을 모두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역대 여느 대통령들 중에서라도 정치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뿌리며 기도한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
대통령님께서 계엄령이라는 하룻밤 사이의 꿈 같은 일을 벌이셨지만 그것은 결국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단지 똑똑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지혜로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단지 국민으로서 이 자유를 수호하자는 사명감만 갖고 있다면 이 자리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한 달 새에 그 마음으로 돌이켜놓은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 나서시기 전에 66일 동안 15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서로 돌아가는 릴레이 금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 밴드 기존 당일 투표를 하고 나온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밀린다는 뉴스가 속수무책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강력히 들었던 생각은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바로 두려움을 주는 모든 정신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자는 이곳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두려움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종이 호랑이 같은 이재명, 종이 호랑이 같은 민주당, 민노총, 공수처, 경찰, 검찰 세력에 절대로 쫄지 맙시다. 그들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고 두려움만 이기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이기고 싸워 나갈 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그 신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대선에 출마하시기 전에 김건희 여사께서 이웃노장 찍고 나가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얼만큼 큰일인지 그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패가 망신할 그 마음 다져서 대선에 나가신다고 결정하셨을 그때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열망은 목숨보다 크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 제가 하면 함께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랑합니다. 대통령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국민 수호를 위하여. 여러분, 현직 조사가 이렇게 나와서 윤석열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한번 함성으로 격려합시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자, 다음. 핸드폰 분실하신 분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길구장 경상남도 진주에서 상정한 31살 직장인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올라오는 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직장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가 사실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최전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 최전선에 있다는 인간들이 완전 빨갱이들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전화서,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거야, 새끼들은 진짜. 공부도 안 하고 우리나라의 최고 독하는 남들 나온 인간들이 왜 사고방식이 비난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게 되면 제 직장들이 저보면 전부 발견이
참여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느꼈던 것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모든 어르신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광화문을 지켜와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2030 앞에 나와가지고 어르신들은 추운 곳에 나와서 고생시키지 말고 우리가 만날 때까지 대통령 말씀 지키고 빨갱이 민족적 새끼를 나 빨리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사실 처음부터 한다는 감정을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정말 질주해서 오늘 올라오셔가지고 광화문에서 같이 집을 참석하고 부모님 배웅해 드리고 그렇다고 힘들다고 제가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한반도 봐서 밤새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광화문 집회 여기 한남동과 광화문을 보면서 느낀 거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분들 전부 선전하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막 빛이 나요, 빛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그런데 이 민노통 새끼들, 이 페미나치 새끼들 보세요. 아니 뭐 졸업 나이가 벌써 안 돼. 세번을 좀 돌아가셨어.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생각해봤는데 내 나이가 썩고 마음이 썩으니까 얼굴도 같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좀 마음 좀 곱게 써라 이 새끼들아.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에서 우리 우파 젊은 NGO 성분과 좌파 젊은 NGO 성분을 비교하는 영상 보셨습니까? 네! 너무 잘 만들어죠? 네! 너무 똑똑하죠? 네! 야, 근데 진짜 살다 좀 좌파는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주의 뭐 어쩌라고 말을 해 말을. 제가 어제 새벽에 너무 나라가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를 보는데 민노총 집회하는 영상을 이렇게 열심히 끌어내다가 유튜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용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그분들 영상을 쭉 들어봤는데 말하는 게 가관이야. 이 민노총 새끼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와, 이 빡대가리도 이런 빡대가리가 없습니다. 아니 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은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 대한민국에 일하는 사람 중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새끼들아. 아 힘들어. 주택서라도 제가 IT 일을 하는데 IT 일을 하고 밤샘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주택서라도 밤샘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뭐라더라, 자기가 급식소에서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방학 때 보답 준다고 지랄을 해요. 아니 방학 때는 밥을 안 하니까 밥을 이건 안 하니까 돈을 안 받지. 그러면요, 그러면 수용해달라는 막 그러는 거예요. 같은 분들 주문한데 수용해주실 거죠 이러는데 저희가 다 들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방학 때 일 안 하고 집에서 땡땡땡 넣을 테니까 여기 세금 받지라도 내 월급 줘라.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 새끼들은 대가리를 침이 해가지고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래요. 너
당신들이 다 했습니까? 네, 제가 뭐 차이점 이야기하다 보니 잘 얘기를 넘어갔는데 사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장 차이가 많은 게 뭐냐 눈빛이 다릅니다. 우파의 눈빛과 정말 눈빛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보수 우파는 지금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눈빛이 완전 전사의 눈빛이요. 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고 그 의지가 사직생의 의지가 눈빛에서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새끼들 뭐 말해줘 쓰는 동태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사실 이거는 언론이 아니고 소원이었고요. 제가 사실 박찬호 선수과요 말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정신무장이고 두 번째는 바로 미국과 영내 무적 선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개월 전까지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서 이민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 자신이 더 한심한 이유는 저는 사실 본인 가족이 본인 중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20대 청춘에 강원도 양구에서 작전 중에 북한군의 총을 맞고 전선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할아버지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얼굴, 할아버지 결혼식 하실 때 그 사진 딱 한 장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처음부터 이민을 가야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너무 멋지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멋지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이 너무 존경스러웠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애국심이 투철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런 민주당이 문재인이 집권을 하고 완전 나라를 개판을 놓는데도 민주당이 170석 먹고 민주당이 180석 먹고 이번 4.15 총선입니까? 총선에서도 또 이기는 거 보고 이 나라는 끝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건국전쟁 보셨습니까? 저는 정교조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90년대생입니다. 정교조 세대라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냐면 뭐 솔직히 배우는 것도 없어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했다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대한민국 수립하고 초대 대통령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25 전쟁 터지고 뭐 부산으로 도망갔다가 4.19 혁명 일어나가지고 하야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미국 보시면은 미국의 국보가 뭡니까? 아니 부산수 왔다고 본전을 뽑고 가려고 어디까지 했었어? 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부정선거 검증하라고 하고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자, 여기 좀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게 주민들이 지금 차를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차선만 좀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고 그 다음에 저쪽 올라가는 길 차가 올라가게 거기 좀 양보를 해주세요. 주민들이 못 올라가지. 여기 주민들 많이 살거든요, 우리 편들이. 근데 못 돌아간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길로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완전히 이 길이 아니고 또 지금 중간에 경찰들이 막아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차는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들 저쪽 골목 쪽에서 차 올라갈 수 있게 경찰에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차선 좀 줄여주고 그리고 뒤에 깔개 있어요. 뒤에 깔개 있는데 앞쪽부터 쭉 뒤로 풀어서 깔개를 깔아주세요. 그래서 앉아서 듣고 자고 여기서 자야 돼. 노숙투쟁. 텐트는 못 치게 한다니까 혹시 이렇게 노숙투쟁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집에서 이불 갖다 줄 분은 빨리 이불 갖다 주세요. 자, 뒤에서 빨리 갔다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뒤에서 갔다가 뒤로 쭉 깔아주세요. 그래서 아마 역대 최고 우파의 노숙투쟁이 지금 벌어질 겁니다. 이제 노숙투쟁으로 지켜야 돼. 그래야지 내일도 애국 시민들이 와. 청년들이 노숙투쟁하는 거야. 어제는 저 인도에서 했는데 인도 안 돼. 자도에서 노숙투쟁 하자고. 차도로다 내일도 열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갔다 하고 그 다음 연상. 자, 우리 오래 기다려주세요. 예. 노숙투쟁이니까 밤새 하니까 20명 정도인데 계속 100명 넘는 것 같아. 자, 어쨌건 여러분들 빨리 움직여갖고 하시고 여기서 자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오늘 또 빨갱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 막아야 되잖아. 자야 막 집에 가면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고, 자, 다음 연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오늘 새벽부터 서울까지 왔습니다. 서울 오자마자 광화문에서 목 터지게 이재명 개새끼 외치다가 목이 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수백만 희생자 비로소 지키는 자유민주주의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물밑에서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공산주의자들의 비열한 생략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보수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저는 보수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웠습니다. 말만 보수라고 했었지 저를 포함한 우리 2039 젊은 MZ 세대들은 결국에는 행동하지 않는 그런 보수였습니다.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여기 이곳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에서 지난 8년간 외로이 싸워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참여하려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간곡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식들한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한평생을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또 자식이나 손주들 공산국가에 살지 않게 해주려고 그걸 참아볼 수가 없어서 또 우리 대신 힘겹게 싸우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젊은 보수들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1차, 2차 겨울 한복판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여기까지 8년간 오게 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우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 대신에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의 공산 세력이 저 수면 안에부터 시작된 간첩 공작질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물리쳐집니다. 빨갱이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위해서라면 좌파건 우파건 온갖 술수를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당을 상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됩니다. 비열하게 나오는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정정당당하기가 아닙니다. 신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응 상태 이후 입법기관과 행정부, 사법부까지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자, 가게 가는데 반대쪽. 은박지가 바닥으로. 은박지가 바닥으로. 바닥으로. 여기서부터 뒤로 뒤로. 자, 가다가 중간에 저거 있으면 잘라요. 자르고 뒤로 밀어. 뒤로 밀어. 뒤로 밀어요. 맞춰, 밀어. 반대편으로 쭉쭉. 위에다가 깔 수 있는 거 깔고, 잠깐만 잡니다. 아직까지 갑니다. 여기 어르신들 있고 있지만 젊은이들 안쪽으로 깔게 있으면 들어오세요. 바닥으로 깔아 앉습니다. 다 들어와서 다 도와주시죠. 다 도와줘요. 다 도와줘요. 다 깔게 깔고 텐트는 못 칩니다. 텐트 못 치고 깔게 깔고 저 밑에까지 쭉 가요. 이제 여기가 그냥 안방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안방 되는 겁니다. 자, 쭉 당겨갖고 저 끝까지. 그리고 전국에 있는 철물점에서 받은 거야 이거. 철물점, 애국 철물점을 갖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깔개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깔개 많이 갖고 왔지만 이 수만 명이 잘나면 더 많아야 돼요. 깔개 쭉 갑니다. 2박 3일 우리의 주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됩니다. 깔개를 쫙 깔고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깔고 누우세요. 자, 붙으면 괜찮은데 남녀는 그때 구별해야 됩니다. 네? 자, 잔다기보다는 앉아서 계속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 졸 때도 편하니까. 자, 죄송해요. 지금 이 투쟁이라는 게 이래요. 전국에서 이렇게 은박지 있으면 제공 바랍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비상 은박지 입을
짐을 뭐 다 들고 나옵니다. 텐트는 안 됩니다. 텐트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에 앉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되면 편하죠? 확실히 나셨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또 이제 연설 시작하면 뒤쪽도 쭉 하고, 방송 보시는 애국자 여러분들, 여기 구호물품 필요합니다. 네, 구호물품 많이 보내주시고, 노숙투쟁 들어간다! 들어간다! 여기 동네 주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함께 자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살린다. 자, 이어갑니다. 자, 아무튼 전북방송 MBC YTN 조중도 민노총이 장악한 가짜 쓰레기 언론사들의 조작된 민심을 뚫어버리고 더 이상 그들이 조작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력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사태를 알려야 됩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려야 됩니다. 주변 좌파 친구들 기세에 놀려서 구구 소리 들을까봐 부끄럽다고 숨어있지 맙시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기 한남동으로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방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미동맹의 상징인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것처럼 홍콩이 중국에 흡수될 때도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영연과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간절한 외침을 구경만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인민들이 홍콩으로 밀고 들어왔고 홍콩의 정치를 장악하고 홍콩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본주의를 몰락시키고 결국 자유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지 못한다면 공산당과 결탁한 민주당의 집권으로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 없고 제2의 홍콩 됩니다. 여기서 전투력 어떻게 걸어가냐고. 우리 멸공합시다. 어떻게 걸어? 제가 외치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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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4살 파주에 거주하는 이원재라고 합니다. 먼저 나라를 지키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찰분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민노총 무진 막지한 자들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경찰들한테 위해를 가해서 낮에 2명이 다치시고 아까 전에도 응급차에 경찰분이 실려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경찰분들 압사당할 뻔한 거 보셨죠? 네. 그런데도 경찰은 민노총 이 무지막지한 녀석들이 불법으로 집회를 해도 해체시키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건 일반 국민들뿐만이 아닙니다. 경찰들이랑 군인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명예입니다. 경찰들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권력이랑 명예를 실추당하고 권위가 매우 약해졌습니다. 모욕을 엄청나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라는 폐괴망측한 조직을 출범시켜서 경찰분들에게 많은 만행을 저질렀었는데, 그 중에는 경찰들한테 이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다가 발생한 민노총 놈들이 당한 피해를 경찰분들이 개인이 사비로 1인당 1,500만원씩 지불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너 목소리가 작나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라는 패기망측한 조직을 출범시켜서 경찰분들에게 많은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는 개인의 경찰분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번다고 공무원분들이신데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하다가 이 민노총 폭도들한테 정당한 공무 집행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국가에서 배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찰분들 개인이 1,500만 원씩 배상하게 하는 그런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행위들을 문재인 정부 때 일으켰었습니다. 그 외에도 문재인은 경찰들을 저지하는 행동들을 해서 공권력을 약화시키고 명예를 실추시켜서 지금의 경찰이라고 불리는 경찰이 아니고 경찰이라고 불리는 경찰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돌아오시면은 경찰과 검찰을 바로 세우셔서 이 나라의 선진국다운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을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경찰 여러분, 이재명은 문재인의 매운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으로부터 국가를 지킵시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경찰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자, 구호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경찰 하면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외쳐주시고 빨갱이 체포라고 하면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대한민국 경찰! 빨갱이 체포! 빨갱이 체포!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올라온 26살 청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 감사패를 받으셨고 그 공로로 지금 호국원에 계십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잠시나마 제복을 입고 나라를 지켰지만 1년의 사정으로 다시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도 불의를 맞아도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지금 보호해주시는 경찰관분들께서도 똑같으실 겁니다. 오늘 27살의 어린 경찰 한 명이 민노총에 의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 민노총을 절대 가만둬서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님, 아버지들이 피땀 흘려서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저는 개업 이후로 나라가 걱정돼서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꿈과 희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공산주의 사회 아래서 살아가게 만드실 겁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은 동북아에서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윤 대통령과 저희 보수 세력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저 민노총과 빨갱이 전교조 그리고 MBC, JTBC를 비롯한 좌경한 언론들은 저희가 다 깨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앞으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깨부술 겁니다. 깨부수고 좌파들을 계몽시키고 중도들을 우파로 결집시킬 겁니다. 결집시켜야만이 헌법재판소가 국민들 무서운 걸 알고 국민들 뜻대로 탄핵을 기각시키지 않겠습니까? 구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재명은 구속이다!
저 서울에서 올라온 30대 청년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많은 애국 시민들 이렇게 너무 고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제가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가 한 2년 전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나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의 이 나라의 심정을 봐서는 이 나라가 정말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면은 이 싸움의 체제는 평범한 좌대 우대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보냐 보수냐 그 싸움도 아니고요. 이 싸움의 체제의 시작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로 갈 것인가, 이 체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산주의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피투하게 정말 자유를 위해서 피투하게 싸워야 되고, 이 나라를 망치는 이 3대 세력이 있는데 그 3대 세력의 끝판왕이 가장 이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범죄당, 더불어공산당, 이 끝판왕이 이제는 당대표를 방탄으로 세우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악질 중에 끝판왕이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민노총, 전교조, 그리고 이 강성노조, 이 노조 정말 종북 좌파 빨갱이 새끼들의 공작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반국가 세력인 종북 세력, 종북 좌파 세력을 때려 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늦은 시간까지 많이 고생을 해주시는 우리 애국 시민 우파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유튜브들과 함께 이렇게 밤 늦게까지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당한 보수 정당입니까? 국민의 정당을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빗도지게 싸우고 있는데 왜 국민의 정당은 윤석열 의원, 김인전 의원 그 외에 몇 명 말고는 왜 나와서 싸우지 않는 겁니까? 국민의힘 각성하라! 각성하라!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기서 무서운 게 가장 뭔지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사방의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 사방의 적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종북 좌파 세력, 그 외 빨갱이 세력들 적들이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요,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이 우리 보수들을 분당시키는 이 내부의 세력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 내부의 적인 세력이 우리가 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의 적들 접결하자!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라! 민주당 해체! 민노총 해체!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자, 제가 윤석열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고 해주시고 우리가 지킨다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윤석열! 우리가 지킨다!
마세요. 공짜 돈을 받고 좋아하는 것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파 질서를 지키며 거짓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위험에 처한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다 나와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지키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주세요. Stop the stealing! Stop the steal! 감사합니다. 오빠가 한마디 하지. 제가 무대 공부책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시키실까봐 서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아이들 키우며 사업을 해온 워킹맘입니다. 그러나 정교조 교육에 아이들이 물드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이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결심한 엄마입니다. 엄마들이 진정 원하는 나라는 맘 놓고 올바른 공교육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 같은 주부가 정치에 관심이 쏠려 육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것이 나라입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맘카페에 잠식하는 중국인들에게 그만 선동당하고 깨어나라! 부정선거 조속히 수사하라! 수사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함성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서 온 30대 보수파 청년입니다. 먼저 비상계엄법 제2조 2항을 읽고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조 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 현재 지금 행정과 사법의 기능이 현저히 마비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불법입니까? 합헌입니다. 존경하는 보수파 시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나와서 얼마나 속이 시려우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그 내란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관할 수사관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압수수색하는 법안을 국회에 현재 발의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대통령 경호를 없애는 법안까지 오늘 발의했습니다. 언론은 이에 관해 아무 사실도 취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오늘은 민주당이 어떤 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지 체크하고 반대 의견을 작성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보수파 시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신 1200만 기독교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저와 같이 매일 민주당이 악법 개정안을 올리는지 체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민주당이
헌법이 발의하는 법안에 반대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체크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 일은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올라오는 모든 악법을 반대 의견을 해야 함에도 국민의힘이 일하지 않아서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법안 개정안 감시조차도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랑 약속해 주실 거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먼저 국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주십시오. 민주당이 발의하는 악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작성한다 할지라도 10만 명의 반대 의견을 좋게 넘어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교안 총리님께 말씀 올립니다. 저는 황교안을 사랑하는 모임 단체 카톡방에 참여 중인 대통령 관저 새벽주에 출석 중인 보수파 청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황교안 총리님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황교안 총리님 외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운영할 어른이 없다는 것을 총리님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황교안 총리님께서 국민의힘 당대표의 출마 의사를 밝히시길 바라는 뜻에서 이 목소리를 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뒷짐을 지고 관망하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그 세력들에게 비상계엄에 관해 사과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사태를 사과하는 등 만나면 보수파 시민들 향해 내부 총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교안 총리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라도 안정이 되어야 2030 우파 청년들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을 믿고 대통령 관저 아스팔트에 나와서 좌파 세력들과 목숨을 걸고 싸울 게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황교안 총리님이 이 같은 보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해줄 것을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우파 청년들도 황교안 총리님을 당대표로 적극할 것입니다. 당대표가 되시면 부정선거를 국민의힘 당론으로 밀어주십시오. 이 나라의 거한 국민들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황교안 총리님께서 4년 반 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지도를 국민의힘 당론으로 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을 안정시켜주시고 벌써부터 조기 대선과 내각제를 바라는 의원들을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관저 아스팔트에서 힘겹게 탄핵받는 시위 중인 보수파 청년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힘이 없으나 작은 목소리가 모이면 큰 목소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아, 고생 많았어요. 네. 자,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죠? 노숙투쟁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민노총이 한밤에 대통령 관저를 습격한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100%는 믿지 않지만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뒤 우리 무대 뒤에 대통령 관저를 사수하는 청년들을 모집하겠습니다. 모집된 청년들은 저의 지시에 따라서 대통령 관저로 달려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합니다.
대통령 관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이 있으면 그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기 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여기 청명할 정태를 대신해서 다 관저로 불러드리십시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온다? 뭐 어디를 통해서 온다? 좋아요. 우리는 정부를 통해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서 대통령 주변을 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당당하게 가야지. 왜 뒤로 가 우리가? 민주총 빨리 새끼들이나 씨발 상놈의 개새끼들아. 대통령님 호소드립니다. 빨리 비서관을 보내십시오. 여기 청명에 건강한 국내를 다녀온 청년들을 모집해왔습니다. 관저로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가서 저 빨리 새끼들을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제가 공수처 물러간 것도 첫 번째로 알려드렸죠? 기자들보다 빨리. 자, 다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위치도 다 알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내가 싸움 좀 한다. 아까 보니까 건장한 청년들 많은데 내가 지금 싸움 좀 한다. 민노총 한두 명은 그냥 박살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청년들은 집에 가지 마시고 뒤에 대기하십시오. 명령 떨어지면 관저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사수한다.